다음에 585페이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인데 요거 나올 때 됐습니다. 왜냐면 진짜 안 내거든요. 이거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20회당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3, 4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그 3, 4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58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했었던 의제 매입세액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이것도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나라 자원 없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재활용하면은 세금에서 빼주겠다. 네, 그 내용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신고 내용 586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만 치세요. 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인데 얘는 안 해올 거예요. 왜 안 해오냐면 여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여기 부가가치 누르시면 여기 재활용 있어요. 아까 했었던 그 의제 밑에 보시면 뭐 있으세요?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재활용 폐자원 찾으셨습니까? 네, 누르세요. 그래서 눌러 주시고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세율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총 3개 있거든요. 586페이지 보시면 4월 3일, 그 다음에 5월 3일, 그 다음에 6월 5일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등록해도 되는 거면 날짜 앞에다가 동그라미, 등록하면 안 되는 거면 날짜 앞에다가 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경기는 돼요. 왜냐면 계산서랑 아산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재활용 폐자원은 안 되는 거 대기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원래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월 5일 것도 김기순님 것도 됩니다. 일단 거기 4월 3일 거 아까처럼 분개해 보세요. 원재료로 처리하세요.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분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4월 3일날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경기 역 원재료 290, 그 다음에 현금 290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 적요 있죠? 여기는 적요 가셔서 적요 7번에 재활용 패자원이라고 있어요. 아까는 그 의제 매입세액 때는 6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몇 번이라고요? 7번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분계해서 가지고 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계 안 하고 넣는 거 하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거 등록해 보세요. 4월 3일 가셔서. 그래서 정리하시고 4월 3일 가셔서 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4월 며칠 가세요? 메인 매출 전표 4월 3일. 그래서 매입의 면세 품목은 고철 29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경기,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분계는 혼합 잡고, 대변의 현금인데 여기에서 중요하신 건 여기에서 7번을 치시거나 아니면 시험장 때 기억 안 나면 항상 F2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F2 누르면은 이렇게 적요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몇 번이요? 7번. 그래야 재활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거 넣어 보세요. 6월 5일 것도 분개해 보세요. 요거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개 한번 또 적어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건 어려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수증. 이거는 요때밖에 안 나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면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면건의 뜻이 뭐냐면 면세 건별이고요. 건별의 뜻이 뭐냐면 무증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빙 4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라 그래요? 면건. 그래서 건이 들어가면 그건 무증빙이에요. 영수증으로만 받는 거. 요 4가지가 아닌 것들을 건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래서 메인 명건에 김기수,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그 다음에 적요 몇 번이요? 7번 재활용. 등록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등록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6월 5일 가서 면건이 몇 번이냐? 60번.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무증빙이라고. 맞죠? 여기도 써 있어요. 무증빙이라고. 그래서 건 나오면은 무증빙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고철 15만원, 김기수.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작고,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여기 고철 가서 몇 번이요? 7번. 그리고 시험 때 기억 안 나면 F 몇이요? 2.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넣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실 때 메인 매출 전표에 등록하시오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넣으셔야 되는 거고, 메인 매출 전표에 등록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죠? 여기 재활용 패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재활용 패자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위에다가 날짜 치세요. 지금 몇 기냐면은 1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치세요. 그러면 아까 입력한 2개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 그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어서 반영해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주세요. 수량. 수량 필요 없구나. 수량이 없죠? 거기 교재에 보시면 시험 때 수량 있으면 수량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요렇게만 넣으면 참 좋은 시험인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한도 계산하래요. 요 밑에.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한도 계산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먼저 눌러주세요. 여기 매출액에 예정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분에다가 얼마 치시냐면은 6천. 거기 있어요. 586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정 때 6천만 원어치 파셨대요.
그 다음에 확정때 7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6천, 7천 옆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세금계산서. 거기 보시면 4천에 5,500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에다가 5,500 더하면 얼마예요? 9,500이에요. 그래서 9,500 치시고. 그래서 치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영수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6월 5일에 보시면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이 1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수증 등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4월 3일 날 있는 계산서랑,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것들을 다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90만원은 계산서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은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30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05만 원 치세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이에요. 뭐 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워낙에 자주 내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라고 589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는 생략할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하고 좀 안 맞아서 메인 매출 전표는 생략하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입력은 생략하고 할 거예요. 여기 이분이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어 놔갖고 요 파트를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으로 할게요. 7월부터 9월로 하세요.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대한전자 있고 설악 전기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보시고 1번하고 2번 있죠? 1번하고 2번 보시고 여기에다 등록하세요. 붕괴는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입니다. 일단 날짜 놓고 그 다음에 상호 가셔서 F2 그 다음에 여기 상호가 7월 1일께 대한전자죠. 그 다음에 자산구분 비품 샀으니까 4번에 기타예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는 감가상각자산만 넣는 거예요. 말뜻 그대로. 그래서 비품은 감가상각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천에 500. 그 다음에 7월 15일. 그 다음에 F2 설악 전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요것도 기타입니다. 그 다음에 3천에 얼마요? 300. 요런 식으로 넣는 게 시험 문제로 저희 시험에 나오고 여기 교재 있는 것처럼 안 나와요. 이것처럼 나오면 못 풉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까지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나머진 보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저희 시험 이거보다 어렵게 나온 적도 없고 지금까지 요 정도 수준으로 한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건물 구축물이냐, 기계장치냐, 차량 운반구냐, 다른 거냐,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어려운 거 남았어요. 어려운 거 2가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교재 594페이지 594페이지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는데 잠깐 여기 좀 들어오세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부가가치에 여기 있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래서 매입세액 명세서 눌러주시면 요 위에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이 4개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하나 안에서 결론은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올런지는 모릅니다. 매입세액 내역이 나올 수도 있고 안분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정산이 나올 수도 있고 재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96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가가치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또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일기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기예정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요? 1월에서 3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이 상태에서 거기 596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뭐 하시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첫 번째로 불공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공인지 아닌지 구분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유 있죠? 요 사유에 맞는 번호를 앞에다 적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불공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불공이 맞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한번 등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또 거기 첫 번째 거 1번 보시면 서울전자의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전량 거래처에 줬죠? 우리 거래처에 줬으면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대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는 거냐면 여기 접대비 보이세요? 4번에 거기에다 한매 치세요. 한매 치시고 그 다음에 40만원에 10대면 얼마죠? 400이죠. 얼마예요? 400. 그래서 옆에다가 400 치세요.
참고로 얘가 그나마 요 세액 명세서 중에서는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불공인지 아닌지 찾아서 맞으면 그 칸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아무 말 없으면 매수는 한매입니다. 그래서 한매 처리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대표자의 업무용 승용차인데 1600cc예요. 그러면 1600cc면은 1000cc 넘죠? 그래서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차.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가세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가셔서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몇 건이라고요? 한 건.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은 한 건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00만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번 면세사업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면세사업은 면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면세 있어요. 5번에. 그래서 면세에 가셔서 여기도 몇 건이요? 한 건. 그래서 한 건 하시고 그 다음에 면세가 25만원에 25,000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딴 것처럼 막 어렵고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건물. 그 다음에 철거. 요거 앞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철거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 나오시면 요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앞에 보세요. 건물 구입 후 철거하면요, 요건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 건물 구입 후.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살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요럴 경우에 이제 요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토지 건물을 부시고 나면 뭐만 남죠? 토지만 남습니다. 뭐만 남아요? 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부시게 되면은 토지만 남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건물 부시고 토지만 남으면 토지의 그 토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공해 보시면은 토지 관련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6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가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한 건에 거기 보시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0만원에 100만원. 그래서 요거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요거 많이 나와요, 앞으로. 토지가 있는 건물 구입 후 철거하면은 토지로 처리한다.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업원 주민등록번호.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는 안 돼요.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면허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있죠. 그래서 거기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하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그래서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으로 봐버려요. 왜냐면 안 되는 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가셔서 판매에 거기 보시면 200만 원짜리죠. 그래서 200에 얼마요? 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거 나오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쁜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종종 출제가 되는 시험 문제인데 뭐 종종이라 그래봤자 한 3, 5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나오면 그렇게 나쁜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리하시고. 솔직히 저는 얘 괜찮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로. 왜냐하면 나머지들이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 다음에 59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597페이지 보시면 낙동을 선택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시오. 아래 자료를 제1기 예정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안분계산 밑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안분은 예정신고예요. 그 다음에 정산이라고 있거든요. 정산은 확정신고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분. 그래서 안분이라고 나오면 예정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정산. 정산이라고 나오면 무슨 신고라고요? 확정신고.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 날짜는 나오긴 하니까 예정 확정이 틀릴 확률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숙지는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제가 항상 앞으로 이 말을 강조할 거예요. 일단 암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기 안분 눌러보세요. 안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요 위에 있는 글씨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거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요 글씨가 뭐를 얘기하는지를 어렴풋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 갖고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래서 항상 여기 보고 하시는데 저희 시험은 공식은 항상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이 공급가액 기준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근데 매출액이라고 안 하고 무슨 가액이라 그래요? 공급가액이라고 표시합니다. 거기 공급가액 기준 1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저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분개하라고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분개하라고 안 나오냐면 분개하면 시험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분개하지 말고 너가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구분은 안 넣어요. 엔터. 그래서 구분은 엔터입니다. 왜냐면 여기 구분 클릭하시면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보시면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니까 꼭 넣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파트는 안 넣으셔도 지장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 누르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공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지문에서 공통분 찾으세요. 597페이지. 그래서 597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래쪽에 공통분이라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 얼마라고 있어요? 500만 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5천에 500 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너무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 글씨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글씨랑 여기에 있는 글씨랑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총 공급가액. 여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총이라고 나오면 2개 이상 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총공급가액은 거기 597페이지 보시면 매출 내역에 아까 우리 매출 내역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과세가 4천만 원이고 면세가 얼마예요? 6천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죠? 1억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억 치세요. 총공급가액에 1억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여기 면세공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4천만 원은 과세였고 면세는 6천이었잖아요. 그러면 면세공급가액은 얼마예요? 6천.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왜 이거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등록하시고 우리 등록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글씨랑 우리가 등록하는 거랑 왜 요 칸에 넣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왜 이거 하냐면은요 불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공통 매입이라고 보이세요? 무슨 매입이요? 공통 매입. 그래서 요 공통 매입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겸용사업자예요. 그래서 겸용사업자의 뜻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겸용사업자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요 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불공에 면세 관련된 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면세도 있어요. 그럼 우리 면세 관련된 비용은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회사가 편해요? 한 가지만 하는 회사가 편해요? 당연히 하나만 하는 회사가 일하기도 어때요?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회사 가시면 초반에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많이 하니까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무조건 정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많이 일하면은 기존보다는 많이 주는 쪽으로 변동이 조금씩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세 비율. 이게 뭐냐면 총 1억 중에서 6천만 원만큼이 면세잖아요. 그러면 1억 분의 6천이면은 6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00만 원의 60%는 얼마예요?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은 불공이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내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번 시험 죄송한데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 거냐면 여러분들 타이밍이 아주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에 좀 합격률이 괜찮거든요. 앞사람이 많이 붙으면 뒷사람이 힘든 구조예요. 저희 시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붙으려면은 앞에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많이 떨어져서 써야 돼요. 근데 아마 조만간 합격률 나올 건데 합격률이 아주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시험 문제 보고 놀랬거든요. 왜냐면 원래 요 앞 시험이 어려웠었어야 되는데 앞 시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번이나 아니면 내년 2월달, 4월달 요 셋 중에 하나는 합격률이 좀 많이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교재는 598페이지 정산. 그리고 요거 잘 봐두세요. 제가 앞에다 적어 놓을게요. 우리 예정 때 여기 보시면 불공제가 얼마 있었냐면 300 있었어요. 시험 때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때에는 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체크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위에 날짜 고치셔야 돼요. 여기 위에를 4월에서 6월로 고치세요. 나갈 때는 항상 얘입니다. 그래서 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로 고치시라고요? 4월에서 6월로 고쳐주세요. 왜냐면 정사는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신고로 변경하고 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시험은 무조건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와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가액으로 만들어주세요?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어차피 저거 예불러도 거의 데이터 안 갖고 오고 갖고 오는 건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엔터. 그리고 항상 하실 때 딴 거 보고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외우세요. 근데 문제가 외우기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보시면 공통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매입이라고 있어요? 공통 매입.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참 또 귀찮게 만들어 놨구만. 여기 안 눌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산. 네, 제가 안 분해서 했죠. 정산 누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 확정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만 대충 해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총공통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총이라고 나오면 예정 확정 합친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산에서는. 그래서 저기 앞에 봐보세요. 597페이지. 597페이지 보시면 공통에 5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3개. 얼마라고 써 있으세요? 500. 그 다음에 598페이지 보세요. 598페이지 보시면 공통에 450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총공통은 예정 확정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 예정하고 확정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950 치시고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하나에 다 줘요. 이렇게 한 장 넘기고 이런 식으로는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공급가액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6개월치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도 총공통 매입세 예정하고 확정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총공급가액도 6개월치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봐보세요. 교재 앞에 보시면 저기 1억 있을 거예요. 공급가액만 보는 거예요. 무슨 가액만 본다고요?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에 1억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598페이지도 보시면 1억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억에 1억이면 몇 억이에요? 2억이에요. 그래서 2억 치시고 여기 총공급가액에. 그리고 설명은 계속 드릴 건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게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쫓아오는 것만도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시험 보는 건 죄송한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몇 년 걸릴 거예요. 저도 전체적인 틀 잡는 데만 몇 년 걸렸으니까. 왜 그러냐면 내용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리면 가장 좋은데 이게 단기간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세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597페이지 보시면 면세에 6천 있거든요. 얼마 있다고요? 6천. 그 다음에 598페이지 보시면 4,500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6천에다가 4,500 더하면 얼마예요? 1억 500이에요. 그래서 면세에다가는 1억 500 치세요. 옛날에는 이거를 다 이해를 해서 다 수기로 만들었었어요. 뭐 이해하는 거 방법도 있고 뭐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기불공제라고 있거든요. 요 기불공제가 아까 예정 때 나온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정 때 300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다고요? 300. 그래서 300 치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음 것도 볼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교재에 맞춰서 절대 하지 마세요. 교재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건 무조건 저거예요. 뭐냐면은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외에다가는 맞추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교재처럼 연습하면 시험이 너무 상위권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맞춰서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안분했죠.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한다 그랬는데 3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월치 계산하는 거라고요? 3개월치. 그거를 안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산이라고 있는데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요. 그럼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 빼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세요. 저희가 아까 넣을 때 여기다 6개월치 넣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498만 7,500원이 몇 개월치로 계산이 된 거냐면 6개월치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계산해 봤더니 498만 7,500원이 나왔는데 저희 아까 예정신고 때 300 나왔거든요. 그래서 498만 7,500원 중에서 300만 원은 예정신고 때 거다. 그러면 확정 때는 얼마만 남는 거예요? 198만 7,500원. 그리고 가끔씩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법에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 빼서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6개월치를 빼서 몇 개월치를 6개월치에서 3개월치 빼서 몇 개월치를 만드는 거예요. 3개월치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맞추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이거 만드신 분 빼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지. 예. 완벽하게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뭐만 하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미 다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맞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면 안부는 그냥 3개월치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예정 신고가 좋아요. 근데 확정 신고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예정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요? 그 6개월치를 계산해서 예정 신고를 빼요. 그러면 확정 신고 몇 개월치만 남는 거예요? 3개월치만. 그래서 얘 나오면 합격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거 연습을 많이 못 해요. 저희도 많이 한다라고 해봤자 한 2번 정도? 워낙에 적게 나오는 시험 문제라.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남은 건 원래 2개 남았는데 하나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내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음 거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